계속해서 태블로의 핵심적인 기능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분석 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샘플 슈퍼스토어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태블로의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은 태블로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데이터 안에 있는 필드들을 차원과 측정값으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별된 결과가 여기 데이터 페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데이터 페인의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분석이라는 새로운 탭이 하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눌러보면은 지금은 여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화면을 만든 이후에 플러스 알파를 첨가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서 데이터에 스토리를 만들어 주거나 컨텍스트를 부여해 줄 수도 있고요. 태블로에 내장된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함으로써 조금 더 깊은 수준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기보다는 실제 화면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태블로가 가지고 있는 분석적인 기능들 몇 가지만 살펴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탭으로 돌아가서 상수 라인과 평균 라인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고요. 세일즈를 화면 위로 먼저 올리고 카테고리를 먼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크게 만들어주고요. 레이블을 달아줄게요. 그래서 지금 세일즈가 각 카테고리별로 분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석 탭으로 가게 되면은 아까는 비활성화되어 있던 메뉴 중에 일부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수 라인을 먼저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상수 라인은 사실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다가 화면 안으로 제가 한번 당겨 보면은 테이블이라는 게 나옵니다. 테이블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만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클릭을 놓게 되면은 사용자가 지정한 어떤 특정한 밸류의 선을 화면에 그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연초에 이 회사가 각 카테고리에 대해서 세일즈 목표를 설정할 때 60만 불이라고 설정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60만 불을 한번 써준 이후에 엔터를 치게 되면은 화면에 60만 불 라인이 전체적으로 그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상수 라인입니다. 이런 식의 라인이 화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당초 설정했던 그 목표치보다 어느 정도 더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눈에 조금 더 손쉽게 확인이 되는 것이죠. 이쪽에 있는 평균 라인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상수 라인은 내가 특별히 지정한 그 숫자, 그 밸류에 대해서 화면 전체에 선을 그어준 것이라면은 평균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화면 안으로 들고 오는 순간 테이블과 패널과 셀이라는 게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셀은 지금 화면에 있는 퍼니처, 오피스 서플라이, 테크놀로지 각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테이블은 화면 전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널은 그 중간 어디에 있는 개념인데 이 세 개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테이블 계산을 다루는 영상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상수 라인과 마찬가지로 제가 테이블에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테이블 위에서 마우스 클릭을 놓게 되면은 평균이라고 해서 화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평균은 지금 보고 계시는 퍼니처와 오피스 서플라이와 테크놀로지 세 개의 카테고리에 있는 세일즈 값들의 평균인 거예요. 지금 평균이라는 건 알겠는데 값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올렸을 경우에만 평균이 얼마라고 표시가 되고 있는데 우클릭을 한 이후에 편집을 눌러주시고요. 레이블에서 값을 지정해 주시면은 값이 바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 값이 우리가 대충 평균이겠거니 예상은 할 수 있는데 사용자한테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는 레이블에서 사용자 지정을 눌러주시고 조그만한 삼각형 눌러주신 이후에 계산 이꼴 값 이렇게 설정을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누가 봐도 이 화면을 보는 사람이 여기 그어진 라인이 평균 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값이 약 76만 5천 정도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평균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화면에 하나만 들어가게 되는데 상수 라인 같은 경우에는 몇 개든지 계속해서 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상수 라인을 한번 들어서 테이블 안으로 가져오고요. 여기서 저는 30만 엔터를 치게 되면은 60만의 라인이 그어지게 되고 30만에도 같이 라인이 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수 라인은 여러 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고 평균 라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하나밖에 가지고 올 수 없겠죠. 이게 태블로에서 상수 라인과 평균 라인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제가 카테고리를 서브 카테고리를 한번 분기를 해볼게요. 그렇게 됐을 때 상수 라인 같은 경우에는 30만과 60만에서 변하지 않게 그어져 있는 반면에 평균 라인 같은 경우에는
화면의 뷰 레벨 오브 디테일이 변함에 따라서 함께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까는 76만 얼마였는데 지금은 화면이 서브 카테고리 레벨로 더 깊이 분기되었기 때문에 평균 라인도 13만 5천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러한 상수 라인과 평균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바 차트에만 그을 수 있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는 라인 차트를 만들어서 평균과 상수 라인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우선 떨어내고요. 역시 세일즈를 올리고 오더 데이트를 갖다가 열 선반으로 올린 이후에 저는 연속형 월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4년간의 세일즈 트렌드가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분석 탭으로 가서 평균 라인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평균을 갖다가 역시 저는 테이블로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으면은 가운데 선이 하나 그어지게 되고 이 값이 지금 대충 47,858로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 숫자도 사용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싶어요. 우클릭을 한 이후에 편집을 들어가셔서 레이블을 사용자 지정으로 바꿔주시고 계산 이꼴 값으로 놓아주시면 사용자가 이 화면을 딱 보는 순간 4년 동안 평균값이 47,858이구나 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죠. 평균 라인을 집어넣었으니까 상수 라인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상수 라인을 잡아다가 화면 안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오더 데이트 월에도 집어넣을 수 있고 합계 세일즈에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우선 합계 세일즈에서 먼저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어넣게 되면 아까하고 똑같죠. 가로로 줄이 길게 그어지게 되는 것이고 저는 이 값을 8만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원하는 값을 아무데나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수 라인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보면은 오더 데이트 월에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화면에서 가로로 줄을 긋는 것뿐만 아니라 세로로도 줄을 그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오더 데이트 월에서 마우스 클릭을 떼게 되면은 달력 모양이 나오고 어디다가 세로 줄을 그을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4월에 있는 값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월 단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2015년도 4월 1일을 선택하든 15일을 선택하든 어쨌든 간에 2015년 4월에 줄이 그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2015년 4월 15일을 제가 클릭을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 4월 지점에 세로로 줄이 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로 줄을 여기에도 그을 수 있고 여기에도 그을 수 있으며 여기 나와 있는 8만과 같은 상수값을 가로로도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그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상수 라인과 평균 라인을 활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런 라인을 그어줬을 때 어떤 강점이 있을지 하나만 짚어보고 넘어가 보자고요. 우선은 제가 상수 라인을 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하셔서 제거를 눌러주시면 없어지고요. 역시 이 라인도 우클릭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평균 라인도 우선은 제가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네, 이 화면에서 보일 수 있는 거는 4년 동안 매출이 증가하고 있구나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평균 라인을 집어넣게 되면은 조금 더 많은 얘기가 가능해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점 3월, 9월, 11월, 12월 여기 있는 9월, 11월, 12월 그리고 여기 있는 9월, 11월 여기 있는 9월, 11월 지난 4년간을 돌아봤을 때 우리 회사 매출액이 주로 9월, 11월, 12월 이렇게 3달 동안에는 평균을 훨씬 상회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평균 라인을 그어줌으로써 제가 만든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컨텍스트를 좀 더해준 것이죠.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기능들이 데이터의 스토리를 부여해주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상수 라인과 평균 라인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총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 데이터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총계 기능은 아무래도 차트보다는 테이블 형식에서 조금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저도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테고리를 올리고요. 리즌도 화면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일즈를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각 지역별로 그리고 각 카테고리별로 매출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화면을 제가 전체 보기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분석 탭으로 가서 총계를 잡아다가 화면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열 총합계, 행 총합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아이콘 자체가 대충 어떤 계산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행 총합계에 집어넣어 보면은 이쪽에 합계가 생기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74만 2천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네 지역의 퍼니처를 다 합친 매출 금액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다시 총계로 가서 제가 이번에는 열 총합계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래쪽에 생기는 것이죠.
여기에서 제가 화면을 서브 카테고리 레벨로 분기를 해볼게요. 총 합계가 오른쪽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오고 있는데 각 카테고리별 세일도 여전히 궁금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총계로 다시 한번 가서 화면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소개라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소개 위에서 제가 마우스를 떼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퍼니처, 오피스 서플라이, 테크놀로지 이런 식으로 소개와 총계가 한꺼번에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의 팁만 더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총 합계를 이 밑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 제일 위에서 첫눈에 한번 바로 확인하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는 위쪽으로 쭉 가서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가운데 총계로 가서 열 총계를 맨 위로, 행 총계를 왼쪽으로 이런 게 있죠. 제가 밑에 있는 열 총계를 제일 위에서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눌러주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소계와 총계가 실제 데이터 위쪽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이블 형식으로 데이터를 보여줄 때는 이 방법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제일 아래쪽에 가서 합계된 숫자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먼저 큰 숫자들을 확인하고 그 숫자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쭉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다음은 추세선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새로운 탭으로 가서 데이터 페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가 스캐터 플롯을 다루면서 한번 그려봤었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제가 화면에 Profit Ratio를 더블 클릭을 해서 올리고 디스카운트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할인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Profit Ratio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다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하나의 점을 프로덕트 네임을 갖다가 화면에 올려줌으로써 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예상이 대충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다 좀 엄밀한 의미에서 할인율과 프로핏 레이쇼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저는 전혀 할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여기 있는 이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화면에서 제외를 한 이후에 추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를 전체적으로 잡아준 이후에 제외를 눌러주면은 화면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필터가 걸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석 탭으로 가서 추세선을 갖다가 화면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선형, 로그, 지수, 다항식, 거듭 제곱 다양한 종류의 추세선을 태블로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선형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선형 위에서 제가 마우스를 떨겨주면은 이런 식으로 줄이 하나 그어지면서 디스카운트와 프로핏 레이시오 간의 상관관계가 수식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 것은 디스카운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프로핏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 정도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다른 종류의 추세선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화면에서 눌러주시고 제거를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추세선으로 가서 제가 이번에는 다항식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다항식 위에서 마우스를 떼주면은 아까보다 조금 더 피팅이 잘 된 추세선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다항식 추세선은 아까 그렸던 선형 추세선보다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할인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프로핏 레이시오가 떨어지고 있는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디스카운트 레이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증가할 때는 프로핏 레이시오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정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기점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한 40% 아니면 한 35%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35%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기점으로 해서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프로핏 레이시오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은 지금 데이터가 분포하고 있는 현황이나 경향성들을 조금 더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태블로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추세선을 적절히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태블로에서 제공하고 있는 분석 기능 중에 하나인 예측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트로 가서 데이터 탭으로 다시 간 이후에 제가 역시 세일즈를 화면 위로 올리고요. 오더 데이트를 연속형 월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4년간의 매출 추세가 지금 화면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분석 탭으로 간 이후에 예측을 갖다가 화면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 지점까지는 실측값이 주어지고 그 이후로 약 한 1년 정도의 기간에 대해서는 예상값, 예측값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태블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예측 알고리즘을 돌릴 때 익스포넨셜 스무딩, 지수 평활법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예측값을 구해냅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예측 라인 위에서 우클릭을 해주시고요. 예측에서 예측 옵션으로 가게 되면은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측 모델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계절적 요인들을 고려할지 안 할지, 아니면 사용자가 추세를 가법으로 할지 승법으로 할지, 뭐 이런 것들은 익스포넨셜 스무딩에서 쓰는 기법들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 예측 옵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라는 것을 눌러주시면은 태블로 헬프 화면으로 연결이 돼서 상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 기간 무시해서 지난 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누르고 나가서 잠깐 확인을 해보면은 실측값으로 주어진 맨 마지막 값이 2018년도 12월이 아니고 2018년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예측 옵션으로 가서 여기를 0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2018년도 12월 값이 실측값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측치는 2019년도 1월 달부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예측 기능은 날짜 데이터가 연속형으로 들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불연속형으로 들어가 있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떨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세일즈를 더블 클릭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오더 데이트를 그냥 열 위로 올리게 되면 연도가 표시가 되고, 한번 눌러주면 분기로 드릴 다운, 그 다음에 월까지 드릴 다운 되는 게 확인되죠. 제가 분기는 화면 밖으로 날리겠습니다. 전체 보기를 맞춰준 이후에 여기에서 분석으로 가서 예측을 집어넣게 되면은 2019년도 수치들이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2018년도 12월의 값이 지금 예측치로 나오고 있는데, 우클릭을 하셔서 예측으로 간 이후에 예측 옵션으로 가서 지난 기간 무시를 0으로 만들어주면은 2018년도 12월까지 그 값이 들어오게 되고, 예측은 2019년도 1월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죠. 제가 알기로는 태블로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니지만 태블로가 제공하고 있는 몇 가지 알고리즘을 활용한 분석 기법이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다음은 클러스터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트로 가서 데이터 탭으로 넘어간 이후에 먼저 프로핏을 올리고 디스카운트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제품의 서브 카테고리를 한번 분기를 해볼게요. 세부 정보로 가져다 놓으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 하나하나의 점들이 서브 카테고리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크기를 조금 더 키워주고요. 여기에서 분석 탭으로 가서 제가 클러스터를 화면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17개의 서브 카테고리가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용되는 알고리즘은 K-민즈 알고리즘이고요. 여기 있는 클러스터를 우클릭을 하셔서 클러스터 편집을 눌러주시면은 몇 개의 변수가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시고 클러스터의 개수 또한 조정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화면 안에 들어가 있는 디스카운트와 프로핏만 고려되어서 클러스터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동으로 클러스터의 숫자가 4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저는 3개만 하고 싶을 때는 3을 눌러주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색깔이 밖에서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5개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5에서 엔터를 쳐주시면은 역시 클러스터가 5종류로 분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카운트와 프로핏 외에도 다른 측정값들을 클러스터에 고려하고 싶으실 때에는 데이터 탭으로 가셔서 세일즈를 한번 넣어볼까요? 화면에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시면 되고요. 퀀티티 같은 것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4개의 측정값에 따라서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도는 것이고, 클러스터 개수 5개로 화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K-민즈 클러스터링 기법이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태블로에서 실제 이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어떤 분석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들을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기능 같지는 않고요. 특별히 이제 최적의 클러스터의 개수를 찾아낼 수 있는 뭐 엘보 메소드나 뭐 다 이런 종류의 기법들이 여기에서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클러스터링을 활용한 사례를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클러스터링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참조선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새로운 시트로 가서 세일즈를 화면 위로 올리고요. 서브 카테고리로 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전체 보기로 맞춰주고요. 분석 탭으로 가서 이번에는 참조선으로 가서 참조선으로 화면 안에 집어넣게 되면은, 참조선 같은 경우에는 참조선으로 활용할 그 측정값이 화면 안에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막대기의 길이가 세일즈를 의미를 하고 있는데, 전 여기에다 조그마한 줄을 하나 그어서 프로핏 값도 같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프로핏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데이터 페인으로 가서 프로핏을 집어넣는데, 이럴 때 프로핏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여기 있는 세부 정보입니다.
우선 프로핏 합계를 세부 정보에 올려두시고요. 다시 한번 분석 탭으로 가서 참조선을 한번 넣어보자고요. 참조선을 갖다가 저는 각각의 서브 카테고리에 각각의 프로핏 값을 붙여주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는 화면 전체에 들어가는 테이블이 아니라 셀별로 붙여주면 되거든요. 셀 위에서 제가 마우스에서 손을 떼주면 보시는 것처럼 참조선이 셀별로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값이 합계 세일즈가 붙어 있어요. 제가 이걸 잠깐만 치워 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세일즈 막대의 그 높이에 지금 참조선이 들어가 있는 게 확인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 합계 세일즈를 갖다가 바로 위에 있는 합계 프로핏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화면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들어왔으니까 레이블도 같이 한번 붙여볼게요. 저는 여기 없음 대신에 사용자 지정을 누르고 프로핏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꼴을 쓰고 값을 입력을 해주면 보이는 거죠. 여기 있는 막대의 높이는 세일즈를 의미를 하고 참조선으로 들어간 이 선에 있는 이 값은 프로핏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참조선을 넣어주는 기법은 세일즈와 세일즈 목표를 한눈에 보여주는 차트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됩니다. 지금은 여기에 프로핏으로 집어넣었지만 이게 세일즈 타겟이 됐을 경우에는 이 어디쯤에 그어지겠죠. 세일즈가 세일즈 목표 대비해서 얼마만큼 초과했는지 아니면 얼마만큼 미달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차트로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때 참조선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분석 탭에서 우리가 실제 많이 활용하는 기능과 태블로에서 제공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분석 기능인 예측과 클러스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오늘 다룬 평균 라인이나 추세선 그리고 참조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태블로의 핵심 기능 중에 마지막 부분인 지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